이 방송은 보고 계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모터의 고사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차선을 바꿀 때 사고 없이 확실하게 차선을 바꾸는 꼼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추가로 또 잔소리를 좀 하자면, 아직도 미러를 제대로 활용 안 하시고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미러 활용법.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잔소리는 뭐냐면, 아직도 미러를 띄고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분들이 위험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기본부터 보죠. 여러가지 사고 유형들, 그리고 가장 흔하게 나는 사고 유형들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우선 이렇게 달리고 있는 라이더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여러분입니다. 주인공이에요. 뭐 이건 미제 라이더입니다. 자, 가다가 여러분이 왼쪽으로 차선을 바꾸려고 해요. 자, 그럴 때 일단 깜빡이를 넣겠죠. 미러를 확인 안 하고 차선 바꾸시는 분들 한번 간단하게 얘기 드려볼게요. 미러가 있는데도 미러 확인 안 하는 분들. 자, 우선 미러를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자, 요렇게 달리다가 그냥 바로 옆에 뭐가 혹시 있나 해서 슬쩍만 보고 차선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앞을 보고 쓱 이렇게 차선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요쪽 사각지대 후방 정보 자체를 아예 확인을 안 했죠. 자, 요렇게 차선을 바꾸다가 뒤에서 겁내 달리던 차가 부앙 와서 바로 꽝! 자, 요렇게 충돌하는 사고 유형이 있어요. 자, 요거는 일단 사각지대 확인을 안 해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사고 예입니다. 자, 요런 경우는 차선을 바꾸기 전에 요 옆을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숄더 체크를 안 해서 그렇죠. 자, 차선을 바꾸기 전에 바로 숄더 체크 한번 해주고 차선을 바꿨으면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요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숄더 체크, 한마디로 숄더 체크라는 거는 사각지대를 체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다른 사고 유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미러를 그래도 보시는 분들. 자, 차선을 바꾸기 전에 깜빡이 넣었고요. 고개를 살짝 돌려서 사이드미러 확인을 했습니다. 자, 사이드미러 이렇게 확인했죠. 그리고 본능적으로 차선을 바꿀 거니까 옆쪽을 슬쩍 봤습니다. 자, 시야에 바이크가 안 보였기 때문에 쓱 차선을 변경합니다. 근데 이때 사각지대에 있던 바이크 체크 안 했죠. 이 바이크가 별 생각 없이 뿌앙 가속하다가 바로 꽝! 바로 시온 각입니다. 뭐 모피어스, 네오 만나야 됩니다. 자, 요단강 건너는 거니까. 자, 요런 사고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 방금 같은 사고도 자, 이렇게 숄더 체크만 해줬으면은 이 바이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예요. 그래서 그만큼 사각지대 확인, 숄더 체크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숄더 체크하면은 머리가 일로 돌아갔다가 앞으로 다시 가기 때문에 숄더 체크가 여기만 보는 게 아니에요. 숄더 체크, 머리를 직접 돌려서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거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이런 식이죠. 머리를 잽싸게 돌려서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다시 앞을 보기 때문에 이 옆쪽, 좌측 전체를 거의 다 확인한다고 보시면 돼요. 꽤 많은 범위를. 그래서 머리를 갔다가 돌아올 때 그만큼 많은 시각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사고 유형을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숄더 체크를 하더라도 한 번 더 체크를 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더블 체크라 그래야 될까? 제가 요걸 안 했다가 한번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어서 지금은 일종의 이제 몸의 습관처럼 루틴이라 그러죠. 아예 그냥 반사적으로 몸에 될 정도로 저는 아예 습관을 들여버렸어요. 왜냐면 저는 사고를 단 1%라도 막고 싶기 때문에 모험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바이크를 탈 때. 자, 어떤 사고냐면, 자, 미러로 후방 정보 확인했죠. 사실 이 미러로 확인하는 정보는 내가 이동할 차선에
아주 후방 부분을 갖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지대 확인을 못합니다. 일단 요쪽 확인을 했습니다. 요번에는 요 바이크가 없었다고 칩시다. 자, 요 미러 확인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숄더 체크했습니다. 여기에도 아무 위험이 없었어요. 앞을 보고 차선을 변경합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바이크가 뒤에서 쏜살같이 달려오면서 꽝 하고 충돌하면서 여러분은 바로 시온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고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후방 체크했고 숄더 체크 다 했습니다. 사각지대 확인까지 하고 미러로 후방 시야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왜 사고가 난 걸까요? 이게 정말 특이한 케이스인데 근데 실제로 있는 사고입니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예방하는 법을 꼭 익히셔야 돼요. 자, 이 사고가 왜 일어난 건지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선 이 바이크는 그 이전까지는 이 시야에 없었습니다. 아주 멀리 뒤에 있던 바이크예요. 요 미러로 확인이 안 됐던 거예요. 아주 멀리 있어서. 정말 멀리 있었던 거죠. 미러로 체크하고 숄더 체크한다 그랬죠? 이건 습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숄더 체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좀 전에 요렇게 미러로 확인했었죠. 원거리에 있는 후방 정보를. 이때 바이크가 안 보였어요. 근데 숄더 체크를 하는 동안에는 후방 원거리 정보는 날아갑니다. 한마디로 요 정보는 숄더 체크하는 중에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숄더 체크를 하는 사이에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멀리 있던 바이크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이쪽에서 얘는 이미 과속을 하면서 달려오고 있던 거예요. 근데 숄더 체크에도 안 걸릴 각에 있었던 거죠. 이 찰나에 숄더 체크마저 끝나고 차선을 변경하는 도중에 이 바이크가 보통 이런 경우는 엄청나게 과속을 하는 경우예요. 상대편 차가. 이 바이크가 정말 이쪽에서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있는 힘껏 들이받게 되는 거예요. 꽝 하고. 이거는 시온 가는데 직행입니다. 직행. 이거는 거의 가루가 돼요. 방금 얘기 드렸지만 이런 사고는 이 바이크가 워낙에 빨리 달려오고 있던 바이크이기 때문에 보통 엄청나게 큰 대형 사고가 납니다. 사실 거의 이런 사고는 그냥 바로 훅 간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위험한 사고고 실제로 제가 몇 번 목격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고 그러면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가보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자, 차선을 바꾸기 위해서 깜빡이 놓고 미러로 확인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숄더 체크 들어갔습니다. 사각지대 확인했죠. 네, 이때까지 안전했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끝내면서 차선을 바꾸면은 아까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급 트릭 하나 들어갑니다. 더블 체크예요. 더블 체크. 미러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앞을 다시 보는 찰나에 차선을 바꾸는 직전에 시야가 다시 앞으로 가죠. 이때 미러를 한 번 더 봐주는 겁니다. 자, 이때 미러를 한 번 더 봐주고 차선을 바꾸시면 돼요. 근데 아까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더블 체크 때문에 그런데 차선을 바꾸기 직전에 한 번 더 이걸 확인하면은 후방 체크 처음에 하고 사각지대 확인하고 정면을 보는 그 빈 시간 동안의 공백을 그 사이에 아까 말한 이 바이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 또는 여기보다 뒤쪽에 있겠죠. 그래서 이 바이크의 존재를 한 번 더 체크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전에 한 번 더 더블 체크로 봤을 때 이 바이크가 보이면은 보통은 바로 확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옆으로. 보통 이렇게 체크된 바이크는 바로 확 지나갑니다. 진짜 쏜살처럼 뿌앙 지나가요. 한 200km 이상. 차인 경우도 많아요. 스포츠카.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순간 움찔하고 차선을 안 바꾸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차선을 바꾸러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은 이 바이크랑 거의 100% 들이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번 더 체크하는 요 습관 하나로 여러분들이 사선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확인 안 하고 들어간다는 거는 바로 이 공간은 사선입니다. 사선. 여러분들이 사망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변수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번 더 더블 체크하시고 차선을 바꾸시면은 이런 폭주, 과속 라이더나 뭐 스포츠카 요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요걸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목숨을 건집니다. 근데 요걸 모르시는 분들이 실제로 되게 많아요. 물론 그리고 여러 번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잽싸게 하셔야 돼요. 잽싸게. 왜냐면은 이 미러만 계속 쳐다보다가는 전방 시야에 대한 정보가 또 없어져서 앞을 또 앞차 뒤를 꼬라 박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잽싸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뒤를 확인한다는 거는 이런 후방 정보를 갖다 계속 체크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훨씬 안전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앞차와의 거리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그에 상응하는 반응 속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100km 이상, 뭐 200km 이렇게 달리는 와중에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보다도 2배 정도 빠르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정말 번개처럼 뒤를 확인하고 바로 앞을 보시는 그런 운전 습관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자, 간지 때문에 사실 원래 이걸 얘기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미러 활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게 됐어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요즘에도 이 간지 때문에 폼생폼사 이 폼 안 난다고 미러 띄고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제가 잔소리 좀 할게요. 물론 뭐 취존입니다. 네, 취존이니까 제가 욕은 안 할게요. 근데 정말 위험하다는 거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장담하는데 오랫동안 목숨 부지하고 바이크 잘 타고 싶으시면은 미러 띄지 마세요. 웬만하면. 아니면은 미러 띄고 타시더라도 살살 타세요. 살살. 미러 띄고 과속까지 한다는 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제가 왜 위험한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우선 미러를 안 달고 다니는 라이더분들, 특히 알차 타시는 분들이 자꾸 미러를 띄시려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 공도는 서킷이 아니에요. 미러가 필요 없으면은 서킷을 가시던가. 바이크에 왜 미러가 달려 있겠어요? 그리고 미러가 달려 있는 게 왜 합법적인 기본적인 바이크로 판매가 되는 거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그 뭐 더듬이처럼 뿔룩 나와가지고 디자인 훼손하는 거 저도 아는데 그 미러를 갖다 활용하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잔소리. 자, 그런 분들은 아시면은 제가 뭐라고 안 할게요. 근데 이거 모르셨다. 그런 분들은 경각심 가지셔야 됩니다. 운이 좋아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살아나.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미러가 없는 간지 라이더가 있어요. 차선을 왼쪽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깜빡이 켰죠. 미러가 없는데 숄더 체크를 안 하시는 분들은 보통 자, 이렇게 옆만 슬쩍 돌려가지고 뭐가 없나 하고 쓱 보고 오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차선을 쓱 바꿉니다. 네, 근데 하필 여기 사각지대 바이크가 있었어요. 또는 이 후방에서 오던 고속으로 오던 바이크가 있었어요. 이 친구랑 꽝 충돌입니다. 바로 시온 가겠죠. 또 기계제국에서 또 시온을 지켜야죠. 네, 기계제국에서 지구를 지키시면 됩니다. 자, 이 사고 왜 일어난 걸까요? 뻔하죠. 네, 숄더 체크, 사각지대 확인을 안 하고 차선을 바꾸셔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정말 흔한 사고 중에 하나예요. 항상 얘기 드리지만 숄더 체크는 습관적으로 무조건 하셔야 돼요. 숄더 체크가 귀찮거나 습관이 안 돼가지고 안 하시는 라이더분들은 여태까지 사고가 안 났다? 여러분 운이 그냥 좋고 타고난 그냥 운빨이 좋으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언제 사고 날지 몰라요. 그 운은 정말 운입니다. 확률상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5분 전에 차선 바꿨을 땐 사고 안 나는데 5분 있다 차선 바꿨을 때 바로 사고 날 수도 있는 거니까 분명히 숄더 체크는 반드시 꼭 하셔야 돼요. 이건 그리고 자동차를 탈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차 모실 때도 숄더 체크 꼭 하셔야 됩니다. 사각지대 확인. 물론 요즘에 차는 그 사각지대, 요즘 차들은 대부분 이제 사각지대 경고 등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걸로 체크가 가능은 해요. 근데 그래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더 좋은 습관인 건 맞습니다. 그 센서에만 너무 의존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작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센서는. 그 센서 하나에 목숨을 걸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센서를 별로 신용하지. 자, 그래서 요런 거는 숄더 체크만 확인하면은 일어나지 않는 사고고요. 자, 또 다른 사고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미러 있을 때랑. 자, 미러를 띈 간지라이더가 또 달리고 있었어요. 자, 왼쪽으로 갑자기 급동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가려고 이제 차선을 바꾸려고 준비 중입니다. 자, 숄더 체크를 그래도 하는 라이더였어요. 그래서 숄더 체크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숄더 체크를 한다는 거는 머리를 돌려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미러로 확인하는 것보다 옆쪽에 더 많은 시야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숄더 체크 쓱 하고 다시 앞으로 확 갔어요. 자, 근데 방금 숄더 체크할 때 이쪽에 바이크가 있었죠. 하지만 이 바이크가 애매하게 걸려 있어서 숄더 체크 사각지대에서는 포착이 안 됐습니다. 자, 하지만 뭐 사각지대 체크까지 했는데 뭐가 오겠냐라는 생각으로 차선을 쓱 바꿉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친구가 가속을 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부앙 꽝 하고 바로 그냥 시온각이다. 자, 요런 사고는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느냐. 실제로 요런 사고도 많이 일어나요. 특히 미러 안 달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사고인데 왜 그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히 아까 숄더 체크는 했었죠. 자, 분명히 숄더 체크까지 했어요. 근데 그러면 아니 이런 경우 숄더 체크까지 했는데 이 친구의 존재가 또는 더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후방에서 이미 과속을 하면서 막 오고 있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친구에 대한 존재를 체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건 뭐 경우에 따라 달라요. 근데 노련한 미러를 띄고 다니는데도 오랫동안 살아남는 되게 노련한 라이더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거는 뭐 지능이 높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그쵸, 어떻게 보면 지능이 높은 분들이에요. 생존 전략이 좋은 분들인데 바로 이제 모토GP 스킬을 사용하는 거죠. 네, 사각지대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골 때리는 게 자기가 허리를 돌려요. 허리를. 여러분들 모토GP 보면 로시 형님이 하는 거 간지나는 포즈 알죠? 실제로 이제 모토GP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미러가 없기 때문에 후방 정보를 체크를 못해요. 그래서 잽싸게 상체를 돌려서 거의 180도 돌려서 뒤를 확인을 해버려요. 이게 미러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좀 은근 또 간지나죠, 솔직히. 저도 그 포즈 알차 탈 때 하면은 왠지 내가 되게 모토GP 선수가 된 것 같고 좀 프로페셔널해진 것 같은 약간 좀 초고수의 포스가 폼 납니다. 솔직히 뒤에서 봐도. 뭔가 여유가 느껴지죠. 자, 이렇게 고개까지 상체를 틀어서 시야를 확보하는 거예요. 요렇게까지 실제로 확인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요렇게 확인하면은 지금 이 바이크가 포착이 됐죠. 사각지대에서 확인 안 된 사각지대를 벗어난 더 멀리 있는 바이크가 포착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까지 확인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자, 따로 숄더 체크가 아니에요. 이거는 숄더 업그레이드, 네, 숄더 업그레이드 체크예요. 네, 따로 명칭을 붙일 게 없으니까 슈퍼 숄더 체크입니다. 네, 여기서 보통 숄더 체크가 여기까지 하는 반면에 이거는 허리를 더 돌려가지고 아예 여기까지 체크하는 거예요. 그냥 후악!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좀 하면 폼 나요. 이렇게 했다가 앞을 가면서 차선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스킬이에요. 이거 엄청난 시각 정보. 사실상 거의 좌측 앞쪽부터 뒤쪽까지 거의 180도를 전부 시야 체크를 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실제로 미러를 띄고 운행을 하시는데도 이상하게 안 죽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빨리 죽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 정도로 노련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뭐 서킷을 많이 타보셨는지 생존 본능이 발달하신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정도까지 체크하고 미러를 띄고 다니시는 분들이 저도 종종 봐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알차 라이더 분들이더라고요. 사실 이분들은 정말 경외의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되면은 미러 띄셔도 저도 크게 뭐라고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물론 미러가 띄어도 이렇게까지 체크하면은 여러분의 생존율은 정말 올라갑니다. 근데 미러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자, 미러가 있는 바이크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미러가 있는 바이크는 아까처럼 허리를 비틀지 않아도 돼요. 한마디로 슈퍼 숄더 체크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만 아주 살짝 돌려서, 자, 이렇게 머리만 살짝 돌려도 이게 체크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걸리죠, 바로.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숄더 체크는 추가로 하셔야 됩니다. 미러 다신 분들.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머리를 조금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 미러가 있는 채로 숄더 체크를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머리를 뒤로 덜 꺾어도 된다는 거예요. 최대 한계선이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왔다가 바로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전방 쪽의 시야를 갖다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앞쪽을 보고 있다가도 후방 정보가 한 번 더 더블 체크로 필요하다 싶으면 그냥 살짝만 고개를 돌려서 바로바로 체크를 하면 돼요. 경우에 따라서 눈깔만 돌려도 바로 체크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앞쪽에 대한 시야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근데 자, 미러가 없는 라이더는 한 번 더 후방에 대한 시야, 한마디로 이 시야, 얘를 체크하고 싶으면은 허리를 또 이렇게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점까지 한 번 더 체크하고 싶은데 또 여기까지 와야 돼요. 한 번 체크하고 앞을 봤는데 조금 불안해. 이 멀리서 누군가 오고 있는 것 같아. 그때 한 번 더 체크해 보고 싶은데 여기까지 머리를 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노련한 분들은 잽싸게 허리를 뭐 틀어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여길 보고 머리가 돌아가는 동안 전방에 어떤 위험 요소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속도가 빠르다면 그 위험 요소는 더 몇 배로 크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요 정도로 일단 사고 유형이랑 뭐 왜 미러를 달았을 때랑 안 달았을 때 장단점이 있는지 그거를 얘기 드린 겁니다. 사실 미러가 없이 바이크를 운전한다는 거는 장점은 아무것도 없어요. 안전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장점이 없습니다. 그거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진짜 간지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한다고 보시면 돼요. 안전을 포기하고 간지를 얻겠다. 물론 이제 뭐 미러를 띄면은 맞아요. 바이크가 특히 알차 같은 경우는 미러가 없으면 조금 더 예뻐지는 건 저도 인정. 하지만 목숨과 바꿀 정도의 멋은 아니다라는 게 제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목숨과 간지는 저는 글쎄요, 바꾸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미러를 갖다 보는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요건 좀 특이한 경우인데, 미러로 후방에 대한 정보를 보다 보면은, 자, 이렇게 미러로 후방에 대한 정보를 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실제로 이 미러를 갖다 많이 안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후방에 대한 거리감과 정보를 갖다 습득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에요. 일단 좀 두려운 거죠. 봐도 좀 긴가민가 하고 좀 오히려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신경 쓰다 보면은 전방에 대한 시야 정보를 갖다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기계적으로 빠르게 딱딱딱 돌아가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예전에 한번 후방 체크를 제대로 못해서 사고가 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만의 이제 그런 루틴을 만든 거예요. 아까 말한 이런 3단계. 차선을 바꾸기 전에 저는 계속 확인합니다. 심지어는 그래도 정보가 뭔가 좀 꺼림직할 때는 실제로 뒤를 같이 보면서 차선을 바꿀 때도 있어요. 물론 전방 시야를 계속 주시하면서, 사람이라는 게 이제 눈이 시야가 꽤 넓기 때문에 미러를 슬쩍 같이 보면서도 차선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익숙해지시면은 가능해집니다. 이렇다고 앞을 안 보냐? 결코 그게 아닙니다. 눈알을 최대한 돌려서 미러를 확인하면서 차선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전방도 어느 정도의 시야는 대충 윤곽으로 보면서 차선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뒤통수에도 눈이 달린, 진짜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단 말이 이런 상황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처음엔 어렵지만 연습을 많이 하면은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눈알이 양갈래로 갈라진다는 뜻은 물론 이게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다라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거를 권해드릴 수 없는 스킬들이에요.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저는 여태까지 바이크를 타면서 많은 사고를 막았어요. 예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큰 사고 없이 바이크를 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후방 정보를 아예 보는 걸 두려워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분들은 아예 후방 정보를 잘 안 보고 그냥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실제로도 뭐 몇 분들을 물어봤는데 오히려 뒤를 보고 있으면은 전방 시야를 놓치고 좀 어렵고 집중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멀티로 하는 능력이 조금 일반 분들보다도 조금 미숙한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멀티가 되게 잘 되는 스타일이고 이게 또 안 되는 분들은 이게 죽었다 깨나도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연습을 해보시는 건 좋지만 무조건 하라고는 얘기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더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연습은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고 수족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게 가능해지면은 몇 배로 더 안전해진다는 거는 분명히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말 나는 이게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과속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차선을 바꿀 때 서서히 바꾸세요. 차선을 서서히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혹시라도 이 뒤에서 과속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체크 못하는 바이크가 여기에 부앙 올 수가 있어요. 자, 빨리 차선을 바꾸면은 이 친구랑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 친구 역시 여러분들이 빨리 차선을 확 바꿔버리면은 이 친구도 대응할 시간이 없어서 바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서서히 차선을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체크 못했던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친구가 저 미친놈 하면서 빵 해요. 보통 띠띠띠 하던가 아니면 속도를 줄여서 거리를 벌려버리던가 아니면은 하다못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이 친구의 스킬도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이 친구가 머리가 안 좋으면은 이런 행동을 못 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노련한 라이더라면은 갑자기 여러분들이 사각지대를 확인 못하고 갑자기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친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왜 여러분들이랑 충돌을 할 수밖에 없냐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굳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미 바이크를 타고 가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입장을 바꿔서 이게 여러분이라고 쳐봅시다. 이쪽에서 깜빡이를 넣은 라이더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선을 바꾸려고 깜빡이 넣겠죠. 아직 차선 안 바꿨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성질이 급한 라이더분들은 요놈이 이거 차선 바꾸면 내가 또 앞길이 막히니까 나는 그냥 쾌속 질주하고 싶다. 나는 아우토반이다. 잽싸게 먼저 통과해야겠다 하고 더 가속을 해버려요. 이거는 대부분 차나 오토바이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깜빡이 키면 이쪽 차선에 있는 차나 오토바이는 무조건 가속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가속 안 해요. 저는 오히려 속도를 늦춰서 들어오게 기다려주는 스타일이지만 대부분 성질 급한 라이더분들은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더 가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속해서 지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들어오면은 이 친구도 당황해서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도 역시 여러분들이 서서히 들어온다면 하다가도 이 미친놈 하고 띠 하고 또는 왕왕왕 하면서 확 이렇게 제껴가죠. 네, 확 이렇게 제껴갑니다. 그러면서 나 방금 존머탱 이러면서 또 스릴 솜털이 솟았다 이러면서 또 확 가면서 혼자 만족을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라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면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슈퍼 숄더 체크나 미러를 띄고 체크를 제대로 안 하고 또는 숄더 체크마저 나는 정말 어려워서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서행하시고 차선을 바꿀 때
서서히 바꾸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은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빼먹었네. 이 친구가 또 여기서 오다가 여러분들이 서서히 들어오면 여기서 빵빵빵 빵빵빵 막 해요. 후카시 빵빵 주고 하면은 여러분 깜짝 놀라가지고 들어가다가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라도 위험을 모면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자, 뭐 제 할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뭐 오늘 했던 얘기가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요거 확실하게 익혀두시면은 여러분들 여태까지 운이 좋아서 사고 안 나셨던 분들도 더 이상은 운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정보를 확인하면서 차선을 바꿀 수 있다는 거 끝으로 얘기 드리면서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 오래오래 바이크, 네, 시호는 나중에 가야죠. 네, 나이 들어서 가시면 되니까 뭐 젊은 나이나 아직 팔팔한 한참 바이크 타고 놀 나이에 또는 앞으로 네, 살 날이 많이 남으신 분들도 즐거운 바이크 라이프 즐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얘기한 부분 꼭 숙지하시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